안녕하십니까, 박영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1등주 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베스트 펀드 매니저 중에 최강욱 매니저는 1등주 투자를 모토로 삼고 있어서 오늘 최강욱 매니저의 여러가지 아이디어와 투자 철학을 통해서 1등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매니저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이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투자 자문사였는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CIO에 오르기까지 쭉 커리어 내내 에셋플러스에서 성장을 했고, 그래서 최강욱 매니저는 강방찬 에셋플러스 회장을 자신의 인생 스승이자 지도자이자 또 자신의 모든 것이 강방찬 회장으로부터 배워서 이뤄낸 것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에셋플러스를 나와서 J&J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의 공동대표로 합류를 해서 현재 CIO 겸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최강욱 매니저는 투자 원칙이 1등 기업의 주주가 되자는 건데요. 1등 기업의 주주가 되면 어떠한 불황이 와도 그 회사는 살아남을 거고, 살아남은 이후에는 오히려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불황이 와도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다 라는 면을 1등 회사 투자에, 특히 개인 투자자가 1등 회사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삼성전자는 IT 회사로서 그 시장에서 반도체, 모바일 이런 데서, 모바일은 물론 애플과 1, 2등을 다투고 있지만 일단 반도체에서 1등 회사이기 때문에, 또 IT 가전제품에서도 전 세계의 TV도 1등이고 가전제품에서도 1등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회사입니다. 다만 이 1등 기업이 계속해서 1등 기업으로 남을 것이냐가 문제인데, 왜냐하면 요즘처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한번 1등 기업이라고 해서 영원한 1등 기업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사업 모델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 문화와 여러가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회사인지를 1등 기업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당 부분 1등 기업에 투자하면 일단 주가가 떨어져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조바심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특히 편안한 투자를 하려면 1등 기업에 투자하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등이라고 해서 영원한 1등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핀란드의 노키아 같은 경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때는 1등 회사였는데 지금은 존재감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장의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고 기업 역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현재의 정태적인 상태에서의 1등이냐 아니냐를 현재의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라 향후에서도, 다이나믹한 시장에서 향후에서도 1등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T 하드웨어 시절에서는 삼성전자가 최강욱 매니저의 기업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삼성전자 말고도, 삼성전자는 여전히 하드웨어적에서 1등 회사지만 인터넷 소프트웨어 시장이 발달하면서 눈에 띄는 또 다른 1등 회사가 이제 생겨났는데 그게 네이버였어요. 그래서 최강욱 매니저는 2000년대 초반서부터 네이버에 투자했는데, 네이버에 예를 들면 한 2004, 5년만 해도 이게 2만원이 안 되네요. 이때 투자를 했다면 최강욱 매니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더 싼 가격부터 투자를 했지만 2020년에 네이버는 35만원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30만원만 쳐도 15배 수익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시대의 1등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이 회사에 투자했고, 오늘날에도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1등 기업인 네이버는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최강욱 매니저가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인터넷 시대의 1등이라고 하더라도 점점 PC에서 인터넷 플랫폼이 핸드폰으로 옮겨가니까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더 1등 회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PC보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늘어나면서 핸드폰의 인터넷 플랫폼은 누가 잡고 있느냐? 카카오다. 그래서 카카오를 좀 더 좋아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동태적인 1등을 계속해서 찾아야 되죠. 동태적인 1등은 재무제표 같은 것만 봐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지표들은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를 들면 명품 브랜드의 시장 지배력 같은 것은 재무제표로 평가하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2020년에 보면 샤넬 같은 경우에 백 가격을 여러 번 인상을 했는데, 인상할 때마다 오히려 매진이 되는 게 다음번에 사면 더 비싸다, 또 가격 오르기 전에 이번 가격 올렸을 때 사는 게 그나마 낫다, 이런 정도로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명품 브랜드라는 것은 재무제표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파워는 시장을 지배하고 가격까지 결정할 정도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PBR보다는 PER을 이익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고, 이 질이라는 것은 이익이 좀 더 지속 가능하고 또 늘어날 수 있는 이익인지, 또 내년도 이익도 예측이 가능한지, 이런 예측성, 성장성, 지속성이 있을 때 그 기업에 좀 더 높은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늘 깨어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좌우명이 늘 생각하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치도 끊임없이 변하는데 새로운 가치가 무엇이고 새로운 가치에 맞는 기업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하자는 것이 최강욱 매니저의 좌우명입니다. 따라서 향후의 1등 기업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최강욱 매니저는 산업 지도의 변화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빅데이터의 1등 기업, 또 자동차 회사도 그 전에 기존적인 내연 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라든지, 또 자율주행차 시대의 1등 자동차 회사는 어디가 될 것인가, 핀테크에서 1등 회사는 어디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1등 기업을 찾죠. 또 다른 1등 기업을 찾아야 될 만한 섹터로 우리나라의 그 소비재 업체들을 전망 좋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K 소비재 산업들, K 뷰티, K 식품, K 패션, 이런 회사들이 더 이상 국내만 대상으로 장사하는 회사들이 아니라 중국, 인도, 중동까지 범아시아권이 다 이들 회사의 시장이 되고 있죠. 사실은 뭐 K-팝 같은 경우는 서양까지도, 유럽이나 미국까지도 점령했죠. 그래서 BTS 같은 경우 K-팝이지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한국의 경쟁력 있는 회사가 아니라 세계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하는데 한국의 이런 업체들이, 소비재 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헬스 바이오 쪽에서도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의 1등 회사도 또 열심히 찾아보고 있다. 결국은 1등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은데 어떤 섹터가 성장 섹터고 그 성장 섹터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이런저런 그 분석하기 힘든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런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성장 산업 섹터에 1등 회사에 투자하는 게 제일 쉽고 수익률도 그게 최고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기업의 역사인데, 기업은 경제의 호황과 불황에 따라서 기업도 호황과 불황을 반복을 하지만 불황을 극복하고 살아남는 기업은 더 이전보다 잘 되는데, 주로 1등 기업이 살아남아서 시장 지수를 크게 상회하는 수익률을 여태까지 줘왔다. 그런 레코드를 경험으로 볼 때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쉽고 이길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 전에 영상에서도 1등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시장을 이기기 가장 쉬운 방법인데, 계속 시장을 쳐다보면 매매를 하게 되고 장기 투자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여러분들이 본인 계좌에서는 이거 장기 투자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계좌를 만드십시오.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세금 없이 2천만 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2천만 원에 자녀들 그동안 세뱃돈 이런 거 모아놓은 그 돈까지를 합치면 2천만 원이 좀 더 넘는 계좌를 만들 수 있겠죠. 거기에 장기 성장 가능한 섹터 한 서너 개를 찾아서 해당 섹터 1등 기업에 투자하고, 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혼자 독립할 때쯤, 또 결혼을 해서 첫 신혼 살림할 때를 전세를 어떤지 마련해야 될 때쯤까지 그대로 10년 15년을 두면 그 계좌가 예상외로 크게 불어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2배, 서너 배 불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2, 3천 가지고 투자했는데 1억 이상이 돼서 자녀가 독립하면서 전세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해야 되는데 여러분 계좌가 아니라 자녀 계좌면 여러분들이 자주 쳐다보지 않고 그 기업이 문제가 없으면 냅두고 문제가 있으면 다른 그 성장 산업의 1등 기업으로 바꿔줘야죠. 그런 조정은 하지만 되도록이면 처음에 잘 골라가지고 한 4개 섹터에 500씩 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15년 정도 후에는, 지금 10살짜리 자녀라면 한 25살 됐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최강욱 매니저의 1등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1등 기업 투자의 장점과 투자 방식, 1등 기업을 고르는 방법 등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